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7월 31일이고 금요일이네요. 예, 자, 오늘 정치는 배우 꼭지를 하나 골랐고요. 엊그제 발생했던 미국에서 트럼프가 한날에 네타냐후도 만나고 젤렌스키도 만났습니다. 둘 다 비공개로. 예. 뭐쭉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팅은 상당히 중요했다. 그리고 왜 한 달 두 미팅씩이나 했을까? 예, 이거는 트럼프가 급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 나오지 않았어요. 추측성 기사만 있었는데 이 미팅의 중차대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그냥 적었습니다. 이 두 전쟁을 해결하게 되면 그 다음 김정은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트럼프가 급한 것은 당연하죠. 11월 한 10일? 예, 첫째 주, 둘째 주 요때 중간선거가 있고 지금 지지율은 자료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이런 정도까지 끌고 가고 있는 게 큰 전쟁 없이 어떤 격변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선장 역할을 트럼프가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가 11월 선거에서 대표를 하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져 있다. 또 언론들에 의해서, 또 대중 매체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깨우쳐서 언론을 다 개혁해서 성과를 발표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관찰하면서 요 두 미팅의 결과는 잘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드리는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언론들이 관련돼서 맥락을 전혀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 이거는 오늘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젤렌스키와 이딴 비공개 회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목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두 개 다 비공개 회담을 했다? 따로따로 만났잖아요. 셋이 같이 만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 자체만 보더라도 이 그냥 관찰을 글자로 표시한 거잖아요. 자, 지금 기사 제목이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그것도 비공개로 이야기를 했다. 예. 자, 뭐 이상한 인사말도 없었고 예전에는 뭐 젤렌스키랑 다투는 모습 같은 게 노출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 게임을 할 때는 그런 모습까지도 노출을 시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발생한 일들을 보면서 짐작을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날짜 한번 잘 보세요. 7월 28일이에요. 예. 이 미팅이 이렇게 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좀 이따가 제 생각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연합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젤렌스키와는 패트리엇 미사일,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 동나가지고 더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생산 시설이 확충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도 필요하니까 건설해라, 시설 확보라는 차원에서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서 협의를 한다. 이런 거를 추측성 기사를 적었어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허락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거 바로 부인하는 이야기가 지금 러시아 언론에서 보도를 탔어요.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은 거예요. 영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만 모르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처리하죠. 특히 외국 문제에 있어서. 네타냐후와는 이란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란 부분은 미국하고 이란이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사우디한테 핵 농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협정을 맺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이 저항하지 못했어요.
예. 사우디가 이스라엘 친구냐? 언제든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그 전망을 보게 됐을 때 이란한테는 핵무기를 싹 뺐으면서 사우디는 그렇게 해주겠다? 사우디는 그렇게 믿을 수 있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대응이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 네타냐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이 나오고 있고 미팅이 잘 됐다 어쩌고 저쩌고 뭐 미사 여구를 썼지만 사실은 저항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 이란 이야기도 좀 있었겠지만 그것은 미국이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가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쟁도 끝나야 되고 가자가 끝이 나야지 유라시아 대륙하고 아프리카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거를 후속 보도를 조금만 지켜보면은 판단이 쓸 텐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자, 여기 나왔죠. 하마스 무장 해제하고 이스라엘은 철수. 이 두 가지는 같이 발생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 종식시킨다. 그러면서 그 기사 내용에 보면은 평화위원회가 다시 등장해요. 이제 국제기구 새로 만든다고 할 때 유엔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평화위원회다라고 하면서 푸틴은 여기에 러시아도 참여한다라고 말을 했던 그 위원회 이게 다시 등장한 거예요. 계속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평화위원회의 조율로 이게 해결이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앞으로 평화위원회가 좀 더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 다국적 연합체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또 패권 구도에서 다극화 구도로 가는 그거의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정말로 규칙 기반한 세계 질서가 돼야 되는 건데 유엔은 이미 그들의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들이 올라가야 되고 지금 뭐 상임이사국 뭐 이런 그 자체가 1940년대에 그 당시에 설정, 그 당시의 힘의 구조를 반영한 것이잖아요. 지금은 2026년에 지금은 그 구도가 전혀 달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엊그제 네타냐후하고 이야기할 때 합의를 한 부분이다. 이것은. 그리고 좀 보도들을 보면은 지금 이 전 세계장의 전장이 말이에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드론 같은 게 나오면서 과거로 치자면 약자들이 강자한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치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헤즈볼라 때문에 레바논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스라엘군도 쉽지 않은 전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예. 자, 그래서 네타냐후하고는 이 이야기를 했다. 이걸 하나 해결했다. 예, 이란 거는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제는 포장을 잘해야 된다. 프레젠테이션을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평화위원회가 등장했다는 것.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보도들이 하나둘씩 흘러나왔었죠. 두 전쟁을 동시에 끝낸다. 그게 가장 지금 현실에 맞는 거고 그 두 전쟁의 당사자들이 하루 만에 미팅을 두 개를 해낸 거잖아요. 중요한 약속을 받아놨을 겁니다. 자, 그런 구도가 사실이라면은 지금 트럼프는 몹시 서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팍팍팍 한다. 이 추진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때까지 왜 안 그랬을까, 그러면? 다른 데서 이빨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시간을 벌고 있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쪽도 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떴어요. 타스 통신에 가서 봤더니 오늘 나온 뉴스일 거예요. 이게 아마 트럼프가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한 내용, 영국 거죠. 거기 실린 거를 타스가 실어나른 겁니다. 특사인 위트코프하고 사위죠, 쿠셔너, 트럼프 사위죠. 그가 그 둘이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처음 방문하게 된다. 당연히 협상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젤렌스키한테도 뭔가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를 어떤 정치적으로 생명을 보장을 해주고 이 투자 개발 이런 쪽으로 방향을 당연히 잡겠죠. 이란하고도 그럴 것입니다. 자, 그것이 단지 종전. 지금 이란과의 전쟁은 트럼프의 인기를 떨어뜨리는데 크게 한몫을 하고 있지만 이란전만
종전을 한다고 해서 또 미국이 지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지금 발을 빼는 거거든요. 종전을 하게 되면 트럼프의 지지율에 보탬이 안 됩니다. 전혀.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다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지난번에 이란 재건 기금, 투자금 그 자체가 미국이 잘못한 전쟁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그렇게 되면서 그게 북한으로 북한 종전선언하고 이어진다. 그 맥락이 그대로 크게 포장된 상태로 더 큰 스케일로 하게 되면 된다. 지금 그렇게 보면 한국이 3대 메가 프로젝트 1,500조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하고 연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번에 뭐 샌프란시스코 미팅 같은 거 보더라도 또 1,몇백조.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개만 합쳐도 이미 3,000조가 넘어가요. 자, 이란 재건 기금이 500조 원이었어요. 거기다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서 아마 투자 받게 될 돈도 그만큼 정도는 아니지만 꽤 되겠죠. 그러면 북한은 이게 이제 길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리로 방향을 딱 잡고 시동을 강하게 걸었다. 자, 쿠시너하고 위트코프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는 것도 엊그제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만난 이후에 발생한 일이에요. 아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합의한 내용 자체도 그렇고 이게 자 팍팍 한다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뭐 협상이 다 깨지고 서로 공격하고 13일째 공격했고 뭐 아주 박살을 낼 것처럼 그렇게 양쪽이 그러다가 이번 주 딱 들어서니까 확 돌변했죠. 그 사이 이재명은 지난 주말에 미국에 들러가지고 그걸 했죠. 예, 양쪽 간에 합의를 했죠. 투자한다고. 한국 땅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군사 충돌의 기운이 뭐 불러일으킨다거나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티격태격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 투자금이. 그냥. 거기는 즉 한반도는 무조건 안정된다. 그리고 번영한다. 전 세계에 돈이 몰려온다. 라는 쪽으로 확신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만의 욕심이 아니라 그들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들 돈을 거기다가 한국에다가 다시 윤석열의 내란 같은 거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세상이 지금 어떤 압박 속에서 탈출구를 찾은 후에 그 탈출구로 폭발하듯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좀 전에 타스 뉴스에는 트럼프의 언급을 다운표로 처리한 게 있어요. 볼까요? 제일 밑에 게 있죠. 두 번째 밑에 문단.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미사일이 아니라 평화를 지금 찾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야 된다. 이 미사일, 패트리아 미사일 아까 그 이야기예요. 연합뉴스에 나왔던 거. 그렇게 말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한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갈무리를 해보면은 그때 푸틴이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뭐 그때 그런 말 할 때죠. 유럽의 국가들이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평화 유지군을 보내서 군사적인 안정을 보장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지만 그 생각들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경계선이다. 적과의 경계선이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은 반대쪽의 의견들은 거기에 미국도 투자하고 러시아도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 군대를 보낼 게 아니고 그게 우크라이나한테 더 좋은 일 아니냐? 자, 그 말은 그 경계선으로 여겨졌던 지난 수십 년간 나토와 러시아가 서로 소통을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남북 교류하는 것처럼 지금 그 방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나토는 결국은 와야 되지. 그죠? 그리고 향후 새로운 세력들하고 손을 잡는 것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유럽들이 그걸 움직이잖아요. N 공주가 우리 찾아오잖아요. 영국 정부가 정신 못 차리니까. 그리고 이태리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 이재명을 대접하는 걸 보십시오. 그들한테는 왜 천조씩 미국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쭉 한국 경제가 향후 AI로 대변되는 신성장 동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제일 앞서간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구도랑 아마 맞닥뜨릴 것이다.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전 해결도 투자, 종전도 그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어질 것이며 이란과의 종전도 그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 거냐는 부분이 이제는 본격화 이미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되게 드라마틱해야 되니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이 우리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뭐 천몇백조 원 쓰겠다고 발표하는 그게 6월 말에 했어요. 그러다가 한 20일 정도 있다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추가의 투자를 또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이를 전개를 하고 이란 것도 그런 식으로 해결될 것이며 우크라이나전도 그런 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또 뭉쳐졌을 때 더 큰 메시지가 나오고 거기에 반드시 또 한국이 발을 담그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노출이 되든 아니면 수면 밑에 가려져 있든지 간에. 자, 트럼프가 이렇게 갑자기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진도를 팍팍팍팍 내는 거 아예 그냥 돌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그 계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미 한두 번 보여드렸죠. 2026년 7월 18일 그러니까 젤렌스키와 네타냐후를 만나기 딱 10일 전에 최선희 외상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을 만납니다. 이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즉 미국하고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합의를 했다. 이거가 감이 잡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남한에 연락이 됐고 그 이후에 미국 출장 계획이 잡혔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입장이 돌변했어요. 딱 7월 18일 이후부터 확 돌변한 거거든요. 그리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했겠느냐? 북미 종전선언 이야기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영국의 앤 공주가 우리한테 온 게 7월 13일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그 무렵 정도에 영국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오늘 여기에 떴던데 오늘은 또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막 늘뛰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난 며칠 전에 그 폭락장에서 그 이유로서 제기되는 소문을 이야기한 거고 하고 있거든요. AI에 투자하는 펀드가 레버리지를 더 많이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했다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다. 저는 뭐 그렇게 믿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왜 올랐을까? 예, 그 역시 그거랑 상관이 있다고 봐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회동, 트럼프와 젤렌스키와의 회동, 전쟁이 정리가 되겠다라는 기대가. 그 가운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많이 저항을 했다. 특히 네타냐후 뒤에서 그런 것들이 등락을 가져왔고 우리와 트럼프가 버텨냈다. 시장이 그래서 반응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평화가 선행이 돼야지 번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화를 한 다음에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고, 번영이 오려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불이 붙어야 돼요. 벌써 한 달 사이 나온 금액 자체가 지금 우리 돈을 기준으로 하면 뭐 3천조, 4천조 원이 되고 거기다가 이란의 펀드가 또 500조, 우크라이나에 또 얼마, 북한과 종전하면서도 더 큰 금액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이 짧은 기간에 그런 수많은 결정들이 다 나오는 게 우연의 일치겠느냐? 아니죠, 전혀.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자, 그러면서 오늘 타스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소문이죠. 푸틴, 시진핑, 트럼프가 3자 회담을 할 수도 있다. 예. 요거는 실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금년 초에 이재명이 시진핑 보러 중국 갔을 때 헤어지면서 시진핑이 그러더군요. 선전에서 만납시다. 그게 에이펙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11월 18일에서 19일 이틀인데
요때 삼자가 만나서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말을 흘리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이전에 큰 결정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저 때는 미국 그 중간 선거랑 딱 겹치거나 바로 그 뒤거든요. 선거에서 대패하고 이거 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럴 바에는 훨씬 뭔가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새로운 강자들이 아까 평화위원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짜기를 새로 한다 이제. 이 셋이 협의를 한다. 물론 뭐 핵무기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은 이 앞에서 해결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 셋이 화해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분위기 띄우기 차원이다. 지금 그런 관계 설정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지지율 한번 더 찾아볼게요. 요즘 AI가 잘 찾아줘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현재 지지율은 트럼프 2기 국정 수행 지지율이 33에서 37% 안팎을 기록하며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동감이 되고 예전에 이제 모닝 컨설트 기준으로 보더라도 4월 달에 그때 38%인가 그랬었어요. 38%. 낮은 거예요, 상당히. 미국 대통령으로는. 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이제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데 지지율 주요 추이 및 조사 결과 처음에는 47% 정도로 갔으나 2026년 3월 말 2026년 4월, 5월에서 로이터 어쩌고저쩌고의 조사 등에서 보면 34에서 37% 박스권을 머물며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 이 조사도 4월 달 때가 막 끝이에요. 지금 5, 6, 7, 3개월 동안은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모닝 컨설트에서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 되는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된 지가 오래됐다. 그래서 저는 지금 30대 초반 정도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란전 종전한다? 우크라이나전 종전한다? 그 정도 가지고 이게 미국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되돌리면서 멋진 빵빠레를 부를 수 있는 방식,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북한하고 관계 개선한다는 부분이 돼야 되고 트럼프의 리더십이 높게 평가받으면서 경제적 여건에서 사람들이 낙관론이 생길 정도로 활기가 돌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바쁘죠 지금. 한 9월, 10월까지는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날에 네타냐후도 만나고 젤렌스키도 만나고 뭐 중요한 결정만 팍팍 했겠죠. 예. 왜? 북한하고는 그림이 잡혔고 그 사이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의 각국들도 이제 1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새로운 상황으로의 후반전으로 넘어간 게 지금 인정을 다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볼까요? 일본 지진, 규슈. 자, 그걸 보다가 보니까 화면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한번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TSMC 두 번째 진행 중이던 이 공장 공사가 일부 중단됐다. 이게 이제 1공장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2공장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국이 개입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시 시작은 하고 있는데 지금 쭉 내용을 보면은 뭐 교통난하고 인재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예상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조위의 내용이 TSMC 작년 7월 4일날 기사네요. 제2공장 연기. 제가 저걸 기반으로 가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완전히 풀로 빠른 속도로 완공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일본은 상당히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이 대만을 포기한다. 라고 하면 TSMC의 우호적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1공장 건설이 완공됐을 때만 하더라도 대만이 유사시에 미국이 반도체를 이게 많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을 일본에 만드는 것을 아마 촉진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가 되면은 TSMC는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계속 저항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오늘 이런 이야기가 떴는데 국내 소식 잠깐 얘기도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게 여러분 생각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니까. 자, 보안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면 되는 건데 그 소식을 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예. 저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번에 이제 유시민이 이재명의 정계 개편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대통령이 안 하려고 한다. 질질 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 저는 그때 그 말 들었을 때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밑에 이 사람 보세요. 검찰을 추풍 낙엽 날리듯이 칼을 휘둘러서 제압을 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생각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검찰도 공무원이고 내 새끼잖아요. 그런 면에서 따지면은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압박을 가하면서 스스로 변신해서 새로운 옷을 맞춰 입게 그렇게 고단수로 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민정수석을 계속 검찰 출신들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일을 처리하게 해요. 의견을 내게 하고 그 의견을 탁 자르지도 않고 어느 정도 받아주는 듯 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면서 당과의 공조하에서 검찰 어느 정도 지켜주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너진다. 결과적으로는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한다. 거기에는 조국당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거는 민주당 내의 역학 구도하고도 상관이 있다. 그럴 때 등장하는 것이 조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조국하고 합당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정청래가 꺼냈다가 주워 삼켰죠. 그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말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줬던 조국당과의 어떤 협력관계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봐서는 이재명이 좀 실망한 게 아닌가 당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기회를 안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원래 생각은 아마 조국당 세력들이 합당을 통해서 민주당 내부로 와서 민주당 대통령 최초로 김대중 이후로는 최초로 당내 개혁을 이뤄내면서 당을 장악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가졌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 끌려오던 정청래가 기존 세력들과 결탁하는 조금 색깔이 희미해지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김민석이 지금 출동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 폐지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또 조국당 쪽에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형국이 있었어요. 항상 그들이 정답은 갖고 있어요. 민주당 늦어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 김민석이 내려오는 그런 형국은 좀 이제 지방 돌면서 유세하고 뭐 이렇게 투표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그 실수가 있다. 예, 그래서 검찰총장도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었고 검찰총장을 지금 안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심점이 없어서 힘을 모으기가 어려운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거예요.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거라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